해외 서적 같은 경우는 온라인 서점이 제일 싸다고 알고 계시는데 저희는 그거보다도 더 저렴하게. 안녕하세요. 서울의 중심 중구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2022 사람책 도서관 진행자 조영관입니다. 오늘은 중구에 숨겨진 오래된 책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작은 동네 책방의 매력과 사장님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문향 서점의 대표 유혜진 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열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구 충무로에서 문향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혜진입니다. 서점 사장님하고 도서관에서 뵈니까 약간 묘한 느낌이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가온 도서관인데요. 도서관 여기 자주 오시나요? 그냥 보편적인 시민분들보다는 자주 오는 편이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네네네. 아무래도 책을 본다기보다도 네네. 네, 업무상. 네. 아무래도 이제 책을 만들어진 책들을 이제 도서관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네네. 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시는 책이 매개가 된 관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서점의 대표님이시니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책이라는 게 가지는 매력이 혹시 있을까요? 그 세월에 따라서 그 주는 울림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20대 때 어떤 책을 읽었다면 그 똑같은 책을 30대 때 읽는 거랑 40대 때 읽는 거랑 주는 느낌이 울림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장점이지 않을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독자의 성장, 독자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맛으로 읽히는 게 책의 매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맛있는 책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곳이 이제 책방일 텐데요.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문향 서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저희 서점은 제가 알기로는 60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60년도에 처음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네 번째 운영하는 사람이고 4대 사장님이시네요. 네네네. 그러면 60년도부터면 벌써 거의 한 60년 정도.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사람으로 치면 환갑이라고 불리우는 한숨을 이제 돈 까닭이 될 텐데, 처음 문향 서점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아는 분의 소개로 90년대 초반에 이제 직원을 구한다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직원으로 취직을 하셨다가 사장님이 되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회사로 치면 이제 입사해서 사장이 된 아주 성공한 커리어 스토리일 텐데, 사장님이 회사를 물려줄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일을 잘하고 믿음직한 직원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에 이제 조그만 이제 소규모 서점이다 보니까 직원들도 많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운영을 맡기기에는 좀 전문적인 분야의 도서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저한테 넘기신 것 같아요. 겸손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향 서점이 디자인 관련된 서적들을 많이 파는 전문 서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렇게 디자인 서적을 많이 취급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60년대 처음에 이제 오픈하셨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본에서 수입되는 뭐 법률 서적이나 뭐 이런 전문 서적하고 악보를 위주로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제 성장을 하면서 광고 마케팅의 중요함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이제 광고에 관련된 도서가 많이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디자인 서적으로 전문화가 된 것 같아요. 그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점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한 자리에서 쭉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4대 사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문향 서점은 어디를 좀 거쳐서 이 자리에 오게 됐나요? 처음에 명동에 있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거기가 막 개발하고 막 이러면서 옮기신 것 같아요. 을지로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충무로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네, 오랫동안 이제 서점을 운영해 오다 보니까 단골 손님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고, 또 60년 동안
쭉 찾아오셨던 손님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20대라고 하면 이제 90대는 네. 노인이 되셨을 것 같은데 손님들 이야기가 좀 궁금해요. 혹시 기억나는 손님들이 좀 있으세요? 저희 이제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오셨던 네네. 저랑 이제 계속 이제 관계를 맺고 계신 그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고요. 지금도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네네네. 하긴 하는데 그분들이 우선은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손님들이고요. 네. 간혹 이제 지나가다가 저희 간판 보고 네네. 문양 서점이 옛날에 명동에 있던 을지로에 있던 그 서점이 맞냐고 네,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저희 이제 전에 사장님 네네. 그다음에 같이 계셨던 직원분들 네네. 안부 물으시는 분들 아. 그런 분들이 조금 정말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 동네 토박이 같은 그런 네, 느낌이네요. 맞아요. 지나가는 네, 사람들이 네. 이게 네. 아직도 있어? 네, 이렇게 네. 물어보고 혹시 가장 오랫동안 이 서점을 오고 가셨던 손님에 네. 대해서 좀 기억나시는 것들은 있으세요? 지금도 오고 계시는 그분 아 그래요? 예. 그분이 그러면 지금 연세가 올해 90이 넘으셨을 거예요. 제가 예. 맨날 이제 그분이 이제 처음에 아마 서울대학교 재학 중이실 때부터 다니셔서 네네. 이제 교수님 하시다가 이제 정년퇴직 하시고 지금도 이제 관련된 전공에 관련된 서적을 계속 보시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데 네. 그분이 계속 제일 이제 오래된 네. 20대 대학생 때 처음 서점을 찾아다가 인생을 쭉 함께 했던 네. 서점이 되었고 이제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셨을 때도 한 달에 한 번 이제 자기의 관심사를 찾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도 되게 행운과 같은 것 같아요. 에피소드들 중에 예전에는 이제 책을 판매하셨을 때 스티커 같은 것들을 좀 네. 붙여서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네.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 보통은 수입 서적이다 보니까 네. 저희 이제 거래처나 개인 판매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책이라는 저희 서점에서 판매하고 구매한 책이라는 그런 증거 같은 거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나갔었거든요. 문양서적 네. 로고 같은 게 좀 들어있었나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소랑 전화번호랑 이렇게 이름이랑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만약에 책에 이상이 생겼거나 아니면 네. 뭐 인쇄가 잘못됐다거나 뭐 이러면은 저희가 교환을 해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증거 자료 같은 거니까. 네네네. 근데 제가 붙였을 때랑은 다른 모양을 가진 스티커를 붙인 책을 어떤 분이 한 분 지나가다가 문양서점이냐고 인사를 하러 오셨던 분이 며칠 뒤에 그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때 산 책 네네. 구경시켜 주신다고 제가 못 보던 그런 스티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는 90년도부터 계속 일을 하셨었는데 네. 일하기 전이니까 그쵸. 네. 그러면 그 책은 언제 사셨던 거라고 하시던가요? 70년대에 사셨다고 그래요. 1970년도에. 네. 그래갖고 지금은 이렇게 인쇄를 하면 네네. 이렇게 표면이 반들반들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만져보면 우툴우툴해요. 뭐가. 활자 같은 게 네, 이렇게 찍혀 활자가, 있어서. 네. 그게 무슨 방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네네네.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서점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전화번호 이런 게. 네네. 그래서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70년도에 샀던 그리고 약간 이제 동네 서점에서 우리 서점에서 샀던 책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줬던 것도 쭉 모아서 보면 그 서점의 역사를 보여주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데 그 어쨌든 작은 서점의 사장, 문향 서점의 4대 사장님으로 네. 계시면서 우리 서점이 가지고 있는 매력, 문향 서점이 가지는 매력이 있다면 한번 자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서적 같은 경우는 네. 정찰제에다가 네네. 이제 도서정가제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맞아요. 이제 해외에서 수입되는 서적 같은 경우는 그걸 적용이 안 받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은 해외 서적 같은 경우는 온라인 서점이 제일 싸다고 알고 계시는데 저희는 네네. 그거 다 조사를 해서 그거보다도 더 저렴하게 드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저희가 쉽게 생각할 때도 온라인 서점, 큰 서점들에서
조회한 최저가가 네. 제일 싼 가격이라고 네네. 생각하고 알고 있는데 네. 문양서점은 그것보다 더 저렴하게 그거보다는 그래도 저렴하게 드리려고 네, 노력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이건 되게 꿀팁인 것 같은데 네. 그 사장님께서 처음에 90년도에 충무로에 처음 출근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 그 계속 이렇게 한 장소로 출근을 하고 계신데 그 30년 사이에 중구 충무로의 모습도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하실 때 90년도 초반에 신입사원일 때의 충무로의 모습 그리고 이제 작은 동네 서점이지만 이제 사장님이 된 2020년의 충무로의 모습을 좀 보시면서 이런 게 좀 달라졌던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은 거기 이제 저희 충무로에 입주해있는 가게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네. 90년도 같았으면 이제 좀 낮은 건물들,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들도 많았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소규모 디자인 사무실이나 아니면 인쇄소 이런 데들도 많았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이제 다 재개발하고 엘리베이터가 다 있는 요새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은 처음 보는 게 엘리베이터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더라고요. 맞아요. 택배 거래를 워낙에 많이 하니까. 네네네네. 그래갖고 엘리베이터에는 큰 건물들이 생기고 호텔이나 오피스텔 이런 게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 충무로 그쪽에 네네. 되게 그런 게 많아졌죠. 네. 그 문양서점이 있을 때부터 혹시 쭉 같이 있었던 가게가 혹시 아직 남아있는 게 근처에 있나요? 네,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그런 게 가게예요? 있어요. 슈퍼요. 아, 슈퍼! 슈퍼도 약간 이게 동네 터줏대감 네, 같이 네, 이렇게 네, 남아있는 네, 네. 슈퍼들이 네. 그렇구나. 네. 문양서점처럼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슈퍼가 또. 그렇죠. 저희가 오기 전부터 계셨었으니까 그 사장님은 그렇구나. 인터뷰 한번 하세요. 두 분은 되게 친하게 또 인사 나누시고 그러겠어요. 네, 동네 완전 두 터줏대감 아니십니까? 네, 근데 그 마주칠 일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네네네. 그래도 이제 오가다 이제 마주치면은 인사는 하죠. 아. 네네네. 60년 가까이 되는 역사를 가진 이제 서점을 지금까지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실한 직원으로 인정받아 4대 사장이 되셔서 운영을 해 오셨는데 또 사실 또 직원으로 있을 때랑 또 사장이 되면 또 고민과 생각도 조금 달라지잖아요. 네. 또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서점이라는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렇게 운영해 오시면서 좀 힘든 일은 없으셨어요? 우선 그 직원일 때랑 네네. 사장님일 때랑의 마인드는 아무래도 말일이 두려운 거 그게 제일 큰 그러니까 거죠. 내가 네. 결제해줘야 되고 하는 네네네네네.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 사장님 계실 때랑 제가 지금 운영하는 서점이랑 위치도 같은 충무로이긴 하고 거기서 뭐 10m 거리 정도긴 하지만 규모도 네네. 또 줄여서 조금 더 줄어들어서. 네, 네네네. 그 정도의 큰 규모가 필요가 없어서 저희도 이제 네네네. 줄여서 왔고 네. 그런 게 아무래도 매달 나가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나. 고정 비용 이런 게 제일 그렇죠. 손님들은 좀 어떠세요? 예전에는 주로 이제 책은 방문해서 네. 이렇게 보고 네. 사는 것들이 좀 일반적이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책을 인터넷으로 사거나 그렇긴 한데 문양 서점에 오시는 손님들도 좀 비슷하게 바뀌어가고 있나요? 바뀐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네네. 이제 그래도 나오셔서 실제로 보시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디자인 서적은 네네네. 그 온라인으로 사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도 와서 나오셔서 좀 보고 보시고 구매하시는 하시는 분들도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양 서점이 오래오래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문양 서점을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많이 알려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제가 문양 서점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네. 조금 드리려고 해요. 네네네. 저쪽 카메라 여기 있는 카메라를 보시고 네. 문양 서점의 위치나 문양 서점에서 어떻게 책을 살 수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무로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서점 이름은 문양서점입니다. 위치는 예전 극동 빌딩, 지금은 현재는 남산스퀘어 빌딩인데요. 거기 빌딩의 후문 쪽에 위치해 있고요. 필요하신 책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문양서점 치시면 전화번호가 나오니까요. 전화 주시면 제가 책을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주문 주시면 당일 수령 가능하시니까요. 많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동네 서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학교 앞에 늘 서점이 한두 개 있었고 조금 번화가면 뭐 서점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큰 서점들이라든가 인터넷이 생기면서 이제 동네 서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런 문양 서점과 같은 동네를 지키고 있는 이 터줏대감 같은 서점들이 점점 더 귀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문양 서점이 어떤 공간이 네. 되었으면 좋겠는지, 특히 중구 혹은 충무로 근처에 그리고 여전히 문양 서점을 찾아주는 손님들을 보면서도 문양 서점이 어떤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고민이 좀 있으신가요? 그냥 주변에 이제 둘러보다가 그냥 편하게 들어와서 그냥 얘기 나눌 수 있고, 그냥 복덕방 같은 옛날식으로 말하면 네, 복덕방 같은 그런 서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낯선 동네 처음 네. 가거나 하면 네, 그 네. 동네 제일 잘하는 사람 찾으려면 복덕방 가라. 네. 뭐 이런 네, 이야기 네, 많이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6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진 서점이기도 하고, 또 지금도 20대의 젊은이가 90대 노인이 되어서도 한 달에 한 번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찾기 위해서 찾는 그런 귀한 공간이 되기도 하였는데, 이 문양 서점이 정말 사장님 바람대로 이 충무로의 터줏대감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서 이야기 나누고 또 책도 사고 하는 그런 좋은 공간이 오랫동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힘든 일들도 있겠지만 네. 꼭 오래오래, 그래서 이제 100년 가게, 200년 가게가 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인터넷으로 책을 사는 것보다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 디자인 서적 같은 경우에는 문양 서적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검색해 보셔서 이 작은 지역의 서점들, 작은 서점들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동네 책방이 이제 점점 귀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직원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이제 사장님으로, 또 여전히 서점을 찾고 있는 손님들을 위해서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 우리 문향 서점의 유혜진 사장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2022 사람책 도서관 이렇게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